평생을 바쳐온 사무실 책상 위로 어느 날 갑자기 인사팀의 면담 요청이 온다. 인사팀 연락을 받는 순간 당신은 깨닫게 됩니다.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인생의 가을이 왔음을 말이죠. 하지만 우울해할 시간조차 어찌 보면 사치입니다. 지금 이 영상이 당신의 남은 30년을 결정지을 중요한 골든타임이 될 겁니다. 오늘 그 마지막 골든타임을 여는 비밀을 공개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들을 수 있습니다. 이야기 시작합니다. 마치 영원히 지지 않을 것 같던 여름의 뙤약볕도 어느새 자취를 감추고 창가에 스미는 바람이 서늘해지는 시기가 있다. 인생의 계절로 치자면 50대가 바로 그 무렵이다. 어제와 같은 사무실 책상, 익숙한 출근길이지만 문득 거울 속에 자신을 바라볼 때면 예전 같지 않은 눈매에 마음이 덜컥 내려앉곤 한다. 특히나 임금 피크제라는 단어가 주변에서 들리는 순간 마침내 직장인으로서의 유효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실감하게 된다. 다음 달부터 월급 봉투가 얇아진다는 소식은 단순히 숫자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나를 지탱해온 사회적 지위와 경제적 근간이 흔들린다는 신호탄이다. 우울함에 젖어 있을 시간조차 사치다. 남은 시간은 결코 길지 않으며 이제는 감정이 아닌 숫자로 노후를 증명해야 할 때가 온 것이다. 하지만 기억해야 한다. 50대는 결코 늦은 때가 아니다. 오히려 내 인생에서 가장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마지막 골든 타임이다. 노후의 가장 큰 비극은 준비되지 않은 자의 경제적 고립이다. 젊은 시절 남편의 외벌이로 가정을 꾸려온 수많은 부부에게 노후는 남편의 연금 하나에만 매달리는 위태로운 외줄타기가 되기 쉽다. 아내의 입장에서는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자신의 이름으로 된 소득이 단 한 푼도 없다는 사실에 깊은 상실감을 느끼기도 한다. 이때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할 것은 부부의 연금 맞벌이 체제다.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는 말처럼 부부가 각자의 주머니에서 연금을 꺼낼 수 있다면 노후의 풍경은 완전히 달라진다. 국민연금의 가입 기간이 10년을 채우지 못한 전업주부라면 지금이라도 임의 가입을 통해 자신만의 연금 구자를 만들어야 한다. 만 50세에 시작해도 늦지 않다. 60세까지 꾸준히 납부하고 필요하다면 이미 계속 가입 제도를 활용해 부족한 기간을 채우면 된다. 부부가 함께 국민연금을 수령하게 되는 순간 그것은 단순한 돈을 넘어선다. 아내에게는 당당한 경제적 독립권을, 남편에게는 부양의 의무에서 벗어난 자유를 느끼게 된다. 아내를 위한 가장 귀한 선물은 명품 가방이 아니라 평생 마르지 않는 작은 샘물 같은 연금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직장 생활의 종지부를 찍기 전 반드시 거쳐야 할 관문이 있다. 바로 임금 피크제와 퇴직금의 상관관계다. 퇴직금은 보통 DB형으로 되어 있다면 퇴직 직전 3개월의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즉, 월급이 줄어들기 시작하는 임금 피크제가 적용되면 내 소중한 퇴직금 역시 함께 쪼그라드는 비극이 발생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임금이 가장 높은 시점에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거나 퇴직연금 유형을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이 필요하다. 많은 이들이 자신의 퇴직연금이 어떤 방식으로 운용되는지도 모른 채 세월을 보낸다.
하지만 내 노후를 결정지을 수천, 수억 원의 자산을 남의 손에만 맡겨둘 수는 없다. 평생을 몸담은 직장에서 명예퇴직을 하게 될 때 예상치 못한 큰 금액의 퇴직금이 손에 쥐어진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국가가 떼어가는 퇴직 소득세의 액수를 보면 가슴이 쓰라리다. 이때 가장 현명한 대처법은 그 목돈을 한꺼번에 수령하지 않는 것이다. 퇴직금은 IRP 계좌를 통해 연금 형태로 나누어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30%에서 많게는 4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당장 큰 돈이 필요해 보일지 모르지만 노후는 단거리 경주가 아닌 마라톤이다. 소득이 끊기는 공백기에 이 퇴직금을 연금으로 쪼개어 받는 전략은 매달 꼬박꼬박 월급이 들어오던 시절의 안도감을 다시금 선물해 줄 것이다. 또한 나이가 들수록 병원 문턱은 낮아지고 약 봉투는 두꺼워진다. 노후의 질병은 단순히 몸의 고통을 넘어 경제적 재앙으로 번지기도 한다. 이때 우리를 지켜주는 유일한 방패는 보험이다. 하지만 은퇴 후 수입이 사라진 상태에서 매달 나가는 고액의 보험료는 오히려 삶을 옥죄는 족쇄가 된다. 따라서 50대에는 반드시 보험 납입 기간을 점검해야 한다. 퇴직 시점과 보험료 납입 완료 시점을 일치시키는 것이 이상적이다. 만약 퇴직 후에도 보험료를 계속 내야 하는 상황이라면 보장 금액을 조절하여 보험료를 줄이는 감액 제도나 지금까지 낸 보험료만으로 보장을 유지하는 감액 완납 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보험을 해지하는 것은 최후의 수단이다. 실효되어 보장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자동 대출 납입 등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미리 확인해 두는 지혜가 필요하다. 수많은 시니어의 자산은 대부분 부동산에 묶여 있다. 번듯한 집 한 채는 있지만 당장 수중에 쓸 현금이 없어 궁핍한 삶을 사는 이들이 부지기수다. 이때 집은 단순히 거주 공간을 넘어 훌륭한 노후 소득원으로 변신할 수 있다. 바로 주택연금이다. 주택연금은 자신이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평생 연금을 받는 제도다. 집값이 떨어질까 걱정할 필요도 없다. 나중에 부부가 모두 사망한 뒤 집을 팔아 정산했을 때 연금으로 받은 돈이 집값보다 많아도 국가가 차액을 청구하지 않는다. 반대로 집값이 남으면 자녀에게 상속된다. 특히 집에 대출이 있어 주택연금 가입이 망설여진다면 대출 상환 방식 주택연금을 통해 빚을 먼저 갚고 남은 차액으로 연금을 받는 길도 열려 있다. 이자 부담에서 벗어나는 것만으로도 노후의 숨통은 트이기 마련이다. 노후 자금이 부족하다는 막연한 불안감에만 휩싸여 있다면 지금 당장 강제 저축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연금저축이나 IRP 계좌에 매달 50만 원 혹은 여력이 된다면 75만 원씩이라도 자동이체를 설정해 두어야 한다. 10년이라는 시간은 짧아 보이지만 복리의 마법과 세액 공제의 혜택이 만나면 단위의 자산을 만들어내기에 충분한 시간이다. 단순히 예금에 넣어두는 것이 아니라 TDF와 같은 은퇴 시점에 맞춘 펀드나 안정적인 ETF에 투자하며 자산을 키워가야 한다. 돈이 없어서 못한다는 말은 핑계에 불과하다. 지금 아끼는 50만 원은 노후의 500만 원보다 가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사람들은 흔히 과거에 하지 않은 일을 후회하고 미래에 닥칠 일을 걱정하느라 오늘을 허비한다. 어제와 똑같은 오늘을 살면서
다른 내일을 꿈꾸는 것은 욕심이다. 오늘 이 글을 통해 깨달은 사실이 단 하나라도 있다면 그것을 즉시 실행에 옮겨야 한다. 연금공단에 전화를 걸어 내 가입 기간을 확인하는 것, 보험증권을 꺼내 납입 기간을 체크하는 것, 그리고 배우자와 나란히 앉아 노후의 식탁에 대해 진지하게 대화를 나누는 것. 그 작은 움직임 하나가 30년 뒤 내 경제적 삶의 색깔을 결정한다. 인생의 후반전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두려움이라는 안개를 걷어내고 숫자로 무장하라. 치열하게 살아온 당신의 50대가 노후의 찬란한 결실로 이어지길 진심으로 응원한다. 당신은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